현재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전부 다 유출되었습니다.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국민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외교부 퇴직자뿐만 아니라 타 중앙 부처에서 해외 재외 공간으로 파견된 직원들의 정보까지 포함해 최대 1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미상의 공격자가 2025년 4월부터 5월 사이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에 침입했고 이후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해킹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공격자는 서버에 접근한 이후 수개월 동안 시스템을 이용했고 외교부는 공격자의 구체적인 접속 횟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재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행정직원, 주재관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장된 정보에는 직원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소속 부서와 직책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해당 시스템에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내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이름과 담당 업무, 소속 정보가 외부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보안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해외 공간별 근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으로 인해 외교부 인력 구성과 재외 공간 근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유출 규모와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재외 공간이 외교관들만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 공간에는 외교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 보안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유출 범위가 단순히 외교부 내부 인력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주재관들은 각 부처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인력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해외 현장에서 정보기관 간 협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의 소속이나 직책, 근무 정보가 외부로 넘어갔다면 추가적인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을 앞둔 다양한 정부 인력들이 교육받는 기관입니다. 재외 공간 근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 접근했던 인력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외교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연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이번 사건을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다른 수준을 판단하고 있으며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정보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 활동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정부는 실제로 어떤 인력의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부 인력의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수집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해킹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공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소프트웨어 제조사조차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 이른바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한 뒤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점검 방식으로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해당 시점에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 업데이트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해킹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긴급 차단된 상태이며 관계 기관이 정확한 침투 경로와 유출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시스템을 다시 운영할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조직을 현재 지목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을 비롯해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들이 과거에도 국내 정부 기관과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 탈취 공격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공격 방식이 북한 관련 해킹 조직들이 과거 활용했던 방식과 일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나 공급망의 보안 문제를 이용해 정부 기관 내부 시스템을 접근한 뒤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킴스키, 안다리일 등은 그동안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온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공개한 점을 두고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초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전달받은 뒤 시스템을 차단했지만 피해 대상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고 공격 방식과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검토 과정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자나 다른 부처로 복귀한 주재관들의 경우 기존 이메일 계정
계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별 통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킹된 시스템이 내부 업무망이나 여권 관련 시스템과 분리돼 있어 추가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 경로와 정보 유출 범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커들은 왜 외교관들의 정보를 노렸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는 금융정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바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정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부서, 직책 같은 정보가 중심인데요. 하지만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이런 정보 역시 중요한 정보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특정 인물이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해외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외교 네트워크와 조직 운영 방식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교관들은 해외 현장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외교 협상과 정보 교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 자체가 외부 세력에게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관 정보는 개별 정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결합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어떤 직급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외교 활동 방향이나 관심 분야를 추정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상대국의 외교 인력 구성과 업무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 수집 대상이 됩니다. 외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규모와 역할, 담당 분야를 분석하면 향후 외교 전략을 예상하거나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개인 한 명의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구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는 배경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보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름이나 소속 정보 자체보다 이 정보들이 다른 자료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입니다. 또 이메일 주소와 소속 정보가 함께 노출됐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공격자는 공개된 정보와 유출된 내부 정보를 조합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당 인물이 속한 조직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 종사자들은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현지 기관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가 특정 인물의 역할이나 담당 업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보다 훨씬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된 자료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공개된 자료나 추가로 확보한 정보와 함께 분석될 경우 특정 인물의 업무 범위, 활동 영역, 조직 내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어느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금융정보처럼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국가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인력 정보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정부는 실제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됐는지,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평가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